CS2016 현장에 가보니까요, 정말 놀랐던 것이 앞으로 봐도 로봇, 옆으로 봐도 로봇, 뒤로 봐도 로봇, 정말 로봇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받아들이든 말든 이러한 기계와 함께 자라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피지컬 AI 시대가 정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Mic check 1, 2 BMW class 코론 모터스 준비 완료 let's get it started 단순한 강해 아냐 이건 새로운 이 채널을 통해서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들,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달리듯이 시계 속도를 높여봐 흙은 클래스함의 영감을 채워 CES의 C자가 한때 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자동차 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기술이 쏟아지면서 CES가 완전히 자동차 쇼로 변신했었습니다. 그런데요, CES 2026에 가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차 회사들이 덜 나왔더라고요. 포드나 GM 이런 미국의 대표 자동차 회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새 차를 들고 온 회사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CES에서 뭔가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보여줄 게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동화 이런 것들이 한때는 상당히 특별한 거였지만 이제는 기본 사양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 CES보다는 일반적인 모터쇼 쪽으로 좀 최근에 눈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자리에 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회사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그레이트월 모터의 웨이 07이나 샤오미의 YU7.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차들은 미국에서 살 수 없는 차들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관세나 아니면 특허 이런 문제들 때문이죠. 그런데 CES에서 전신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좀 다양한 모빌리티가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중국의 Zeekr라는 회사가 나왔었고요. 지리자동차에 있는 고급 브랜드죠. 드리미라는 회사도 슈퍼카를 좀 보여줬는데 이 드리미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는 가전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가전에 있었던 모터나 이런 기술을 갖고 전기차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에 보였던 대표적 스마트카는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소니 혼다가 같이 하고 있는 아필라라는 차입니다. 이 차가 나온다는 거는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일 놀라웠던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5를 차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로 나왔다. 결국에는 운전 없이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공간이 소니의 혼다의 비전이구나 라고 하는 그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유인 드론이나 에어택시, 플라잉카 관련 전시도 여러 군데서 봤고요. 확실히 모빌리티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현대차 부스에서도 상당히 재미있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오닉5 로보택시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모셔너라고 함께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보여주려고 한 거고 새로운 차는 아니었죠. 오히려 부스의 주인공은 로봇에 가까웠습니다. 말씀드렸던 아틀라스나 스팟 같은 게 있었고요. 특히나 모베드라는 로봇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주차 로봇, 자율 충전 로봇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보여주려는 것은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다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 진짜 자동차를 가지고 나온 건 BMW가 사실상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실버라시라고 LVCC 사우스홀 앞에 야외 공간에다가 BMW가 부스를 차렸거든요. 여기에서 신형 BMW iX3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이에 클래스의 첫 번째 모델, 즉 새로운 클래스 플랫폼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이 쇼에서 보여줬던 것은 BMW가 세계 최초로 알렉사 플러스의 기술을 차량에 통합한 것인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 우리가 말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입니다. 자연어로 대화가 되는 거죠. 창문 살짝만 열어줘 하면 창문이 살짝 열립니다. 충전소 찾아줘 하면은 20개 이상의 옵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가 라고 하면 내비가 바뀌기도 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집이랑 연결도 돼서 차 안에서 거실 불 꺼 하면은 또 집불이 꺼지거나 링 도어벨로 택배 왔어?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에 있는 것과 집 그리고 아마존의 생태계까지 연결한다라는 것이죠. 2026년 하반기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먼저 적용되고 전 세계 BMW 모델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CES에서는 이 모빌리티의 의미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모빌리티는 내가 운전을 해서 A에서 B로 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히 자동차, 모빌리티가 나를
데려다 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죠. 아니면 로봇이 물건을 가져다 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BMW iX3의 알렉스 플러스를 보면 자동차가 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능형 동반자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대화를 하고 내 집을 관리하고 내 일정을 도와주는 이런 맥락이 이동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준 것이죠. 또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번에 CES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엔비디아와 벤츠가 함께 만든 알파마요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이죠. 알파마요의 최대 장점은 추론을 하고 그 추론의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챗GPT가 바로 답변을 안 하고 조금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의 단계를 볼 수 있는 게 그대로 이 운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통해서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 사고의 원인도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기대해 보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투자도 하고 만든 이 알파마요라는 기술을 오픈 소스로 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 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넣고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알파마요는 어디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 모빌리티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판에 정말로 큰 이벤트가 하나 벌어졌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 CES 하면 가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전하면 우리가 뭐 TV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야, 이건 더 이상 가전이냐 모빌리티냐 고민이 되는 녀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번에 이 CES에서 충격적인 녀석이 나왔는데 로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 쪽에 잘 나가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에서 새로운 로봇 청소기를 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두 개의 다리가 달려 있어요. 정확하게는 다리 끝에 바퀴가 달린 형태입니다. 각 다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체를 수평으로 유지하거든요. 시연을 봤는데 테니스공을 던져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경사로나 문턱을 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단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르다가 청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는 계단을 오르는 로봇은 기존에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청소까지 하니까 야, 이거는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모빌리티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집안을 자율주행하니까요. 그 외에도 실은 신기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신기했던 모빌리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청소통에 로봇팔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로봇팔이 화장실 소변기도 닦고 대변기도 닦고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미 이거는 싱가포르에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로봇들이 어디까지 올까라는 것들이 이 모빌리티에서 상당히 특이하고 놀라운 분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사에서도 이제 빨래를 개고 청소해주는 이모님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LG에 있는 클로이드뿐만 아니라 중국의 로봇들도 로봇팔이 달려서 빨래를 개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모빌리티와 로봇 어디까지 확장될지 정말로 기대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ES 전시장 밖으로 나와봤더니 야, 진짜로 자율주행 시대가 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 로보택시가 라스베가스 거리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직접 타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 기다렸어요. 40분 넘게 예약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타볼만 했습니다. 이 죽스가 확실히 처음부터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되다 보니까 많이 달랐어요. 휠도 없고요, 페달도 없고요, 앞뒤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이죠. 자, 앱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출발을 하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어요. 이거 사람이 없는데 괜찮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부드럽게 달리고 오히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약간 안심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람하고 자율주행차하고 너무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 죽스가 하차를 하려고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인간이 운전하는 우버가 앞으로 쭉 공격적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죽스가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어요. 계속 깜빡이를 켜고 날려가려고 하는데 사람 운전자가 양보를 안 해요. 결국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스 뒤에 있던 사람들이 빵빵빵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비켜지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이 죽스가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이게 안전에선 좀 좋을 수 있지만 도심의 교통 흐름을 생각하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과 AI가 도로를 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AI는 규칙을 지키는데 인간이 안 지키죠.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CES 2026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AI가 몸을 갖게 된 해입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 것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진짜로 이제 피지컬 AI의 원년이 왔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AI가 로봇에 들어가고 차에 들어가고 가전에 들어가기도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도 시작해서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까지 여러 가지 로봇들이 단순한 엔터테인이 아니라 공장에 본격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서서 진정한 모빌리티 회사가 되고도 있고요. 가전 회사들도 이걸 가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빌리티라고 해야 될지, 로봇이라고 해야 될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플랫폼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오픈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모빌리티에 또 한 번 더 뛰어들 수 있는 상태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CES를 보면서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어요.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 혹은 사람과 로봇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반대로 해보게 됐습니다. AI가 나의 건강도 관리하고 우리 집의 모든 것들도 컨트롤한다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될까? 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된다면 운전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게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걸까요? 기술은 항상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답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게 될 겁니다. 자, 오늘 CES 이야기 좀 어떠셨나요? 정말로 많은 회사, 많은 기업들이 나오니까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도 실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읽는 겁니다. 2026년은 AI가 화면 밖으로 나온 해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재미있는 기술 이야기들,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시청하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